반갑습니다. 오늘은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어 보신 적이 있으시죠? 비가 오는데 우산을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 쓰기에는 조금 그렇다고 해서 안 쓰려고 하니까 자꾸 비가 젖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었죠. 또 차에서 내리고 집으로 갈 때 그 짧은 거리에 우산을 써야 할지 말아야 될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때가 있었죠. 그러면서 실제로 가랑비에 옷이 젖어 본 적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가 간절기라고 합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 시기, 간절기는 환절기라고도 하죠. 또 다른 말로는 갱절기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시기가, 철이 바뀌는 시기다 그런 뜻이죠. 이런 간절기, 환절기, 갱절기에 자칫 잘못하면 몸을 상하기 쉽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굿TV에서 강의를 하기 위해서 부산을 출발하는 시각은 매일 새벽입니다. 집에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혼자서 차를 몰고 가서 부산역에서 6시 정도에 차를 타고 오는데 옷을 따뜻하게 입고 오지만은 기차 안에 타면은 덥고 따뜻하지만은 실제로 역에서 걷고 그 사이사이에 느끼는 찬바람, 또 서울에 왔을 때 느끼는 찬바람, 이런 바람들 때문에 제가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스크를 단단히 하고 목도리를 하고 손에는 장갑을 끼고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사이에 그 짧은 시간에 느끼는 그 찬바람들, 이런 가랑비들, 이런 가랑비 때문에 감기에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한순간에 당할 수 있는 그러한 가랑비를 미리 막기 위해서 그 사이사이, 짬짬이 그 틈에 제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들 있지 않습니까?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 또는 잘 알면서도 잘 되지 않는 일들, 이런 가랑비들, 이런 가랑비들이 옷에 해당하는 우리의 몸을 얼마나 다치게 하고 상하게 하는지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조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음식에 대해서는 알고 있죠. 그렇지만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알아도 이것이 실제적으로 실천이 되지 않으면 모르는 것과 똑 마찬가지가 됩니다. 특히 요새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먹는 삼겹살, 이 삼겹살이 굉장히 사실 맛이 있죠. 중년의 어른들도 맛이 있고 젊은 애들도 맛이 있는 것이 사실 맞는데, 이 삼겹살이 밀가루하고 더해지면 굉장히 해악적인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0대 정도 이만한 젊은 층에는 이런 삼겹살, 다시 말해서 육고기와 동물성 지방질, 이런 기름기가, 특히 밀가루 중에서도 수입 밀가루죠. 이런 수입 밀가루가 참 안 좋은데 이런 것들이 몸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20대의 젊은 청장년들의 장은 이것을 다 밖으로 씻어내고 통과시키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20대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것을 많이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나이적으로 봐서 연령적으로 40대 이후 소위 중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장 속에 주름이 많이 생깁니다. 주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주름 속에 이러한 삼겹살, 즉
육고기의 기름기와 동물성 단백질, 처리되지 않은 단백질, 그리고 밀가루, 특히 그 수입 밀가루가 굉장히 그런 효과가 더 안 좋은 효과가 많이 있죠. 이런 찌꺼기들이 40대 이상의 사람들의 장 속에 주름에 고이게 되면은 이것이 혹이 된다, 종양이 된다. 그렇게 해서 폴립이라고 하는 양성 종양이 된다라고 하는 보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쉽게 또는 가볍게 생각하고 먹는 이런 음식 아닙니까? 그런데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안 먹으면서도 아이고 막 오늘은 한번 먹지 뭐 매일 먹나? 자주 먹는 것도 아닌데 한 번쯤이야 이렇게 하면서 쉽게 먹는 것이 바로 가랑비입니다. 가랑비. 이런 가랑비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게 무슨 비라고 할 수 있겠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옷이 상하겠나? 옷이 젖겠나? 이 정도 가지고 감기가 들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런 사소하게 보이는 가랑비 때문에 쌓여서 어느 날 갑자기 옷이 젖고 몸이 상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 번씩 먹는 거야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만은 너무 자주 먹고 너무 좋아하고 많이 먹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가랑비의 의미입니다. 날씨가 이런 간절기에 이 사이사이로 한 번씩 부는 또 아침과 저녁에 그 일교차 이거 쉽게 생각하고 아침에 그냥 가볍게 나갔다가 저녁에 막 추워서 들어오면 그 사이에 바로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 옷이 젖으면서 몸이 상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감기가 걸리는 겁니다. 감기가 걸리면 얼마나 사람의 삶의 질이 형편없이 떨어집니까? 자, 음식에 있어서 굳이 삼겹살 뿐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 음식, 설탕이죠. 설탕은 과자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자, 아이들이 먹는 과자에만 설탕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사실은 그 식당에서 사 먹는 밥, 음식에도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음식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설탕이 안 들어가게 음식을 만들 수 있을까? 그 연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치에도 설탕이 들어가고 된장에도 설탕이 들어가고 사실은 그런 사람 많이 있고요. 식당에 가서 좀 맛이 있다고 하는 식당에 가보면은 알게 모르게 MSG와 함께 설탕을 많이 넣습니다. 설탕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식이 맛이 있다 그러면 달거나 짜거나 그 둘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달지도 않고 짜지도 않으면 맛이 없다. 맛이 없다는 것은 맛이 나쁘다는 말과 통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한 번씩 먹으면서 이 정도야 괜찮겠나? 뭐 매일 먹는 것도 아닌데 오늘 한 번쯤은 이렇게 하지. 뭐 이런 거 있죠. 야식으로서 밤에 한밤중에 라면을 먹는 것이 밤중에 라면 먹으면 몸이 퉁퉁 붓고 살찌고 안 좋지 않습니까? 뻔히 알지만 아이고 뭐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정도야 하면서 그렇게 먹는 것. 이것을 저는 가랑비라고 말합니다. 가랑비. 이런 가랑비에 옷이 젖습니다. 옷이 젖는다고 하는 것은 몸이 상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음식을 평소에 조심하려면 좀 확실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가랑비를 안 맞아야 됩니다. 가랑비를 맞으면 감기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랑비에 옷 젖는다 이 제목을 다른 말로 하면 가랑비에 감기 든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살아가면서 가랑비를 자꾸 맞으면 사람이 몸이 상합니다. 권투도 마찬가지죠. 복싱을 하면서 계속적인 잽을 맞으면 잽이 쌓이면 한순간에 사람이 쓰러집니다.
강한 훅이나 어퍼컷이 문제가 아니라 잽이 계속적으로 쌓이면 그 잽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에 있어서 우리가 일상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조심을 하면 우리가 막아낼 수가 있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가랑비가 참 많이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신경을 안 쓰면 그것 때문에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갑자기 원치 않았던 그런 불청객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생활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가랑비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혹시 매일 맞고 있는 가랑비는 없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운동에 대해서도요. 운동을 해야 된다는, 운동을 하면 좋다고 하는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현대인들에게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대중 교통을 이용을 하고 될 수 있으면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운동화를 신고 다니고 될 수 있으면 구두를 신고 다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적어도 30분 정도는 억지로라도 걷는 그런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식이긴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일상에서 실천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막 이래서 한판 쉬지. 오늘은 몸이 피곤한데 하루 쉬지. 아이고 막 오늘은 막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네. 이렇게 저렇게 이유를 따지기 시작하면 사실은 이유가 안 나는 날이 없죠. 사람은 참 간사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데 능합니다. 누구든지 무슨 일이든지 말하면 말 다 됩니다. 차를 살 때는 사야 될 이유가 있고 팔 때는 팔아야 될 이유가 있고 바꿀 때는 바꿔야 될 이유가 있고 그렇게 합리화시키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이런 사소한 가랑비 때문에 가랑비의 이유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운동을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주일에 운동을 한다면 나흘 이상, 4일 이상은 해야 이 운동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 방송을 들으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내가 며칠이나 운동을 하고 있는지 혹시 이런저런 운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그런 가랑비 같은 이유들은 없는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가랑비 때문에 옷이 젖고 몸이 상하게 되는 거죠. 어디 운동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들도 그렇습니다. 말. 우리가 듣는 일상의 말들 중에 가만히 보면 부정적인 말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부정적인 말은 안 된다는 것이죠. 보세요. 아이들이 부모한테 얘기할 때 아빠, 내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물으면 그 말 자체가 먼저 부정적인 말 아닙니까? 왜 안 된다는 말을 할까? 아빠, 네, 이거 할게요.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좋을 텐데, 긍정적인 말이 되는데, 부정적인 말은 조그만 사소한 부정적인 가랑비 같은 이런 말들이 계속 쌓이면 그 사람의 인격이 아주 부정적이 됩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지 않습니까? 하나의 사물과 하나의 사안과 하나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부정적인 면, 안 좋은 만 얘기하라면 하루 종일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좋은 면, 긍정적인 면만 또 말하라 그러면 하루 종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보는 대로,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그쪽으로 보면 그쪽으로 훈련이 되고 강화가 되고 발달이 되고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면 한의학적으로 말할 때는 기가 자꾸 억누름을 당합니다. 그래서 한방에서 말하는 원기가 밑으로 처진다 그래서 원기 하함이라고 그러죠. 기가 밑으로 쭉 처지면 사람이 맥이 없어지는 겁니다. 맥이 빠져지고 기가 펴면 돌지 못하면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무슨 하나 일을 맡겨놔도 혼자서 처리하지는 못합니다. 일을 맡겨놓으면 끝을 못 내고 어영부영합니다. 그러면서 꼭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고 다른 사람의 결정을 얻어야 되고 허락을 받아야 되고 혼자서 뭘 하지는 못합니다. 기가 빠지면은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가 빠지면은 눈에서 그 눈동자에서 힘이 없습니다. 눈이 보면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총기가 흐르는 사람은 기가 살아있는 사람이죠. 기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원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눈이 아주 초롱초롱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뇌가 아직도 팽팽 가볍게 아주 뇌에 잘 돌아간다는 것이죠.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이 흐리멍텅하고 눈이 어두운 사람은 생각이 잘 안 되는 거죠. 말하면 말도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전부 다 기가 밑으로 처져 있어서 원기가 하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의학에서 이럴 때 인삼이 들어가는 보약으로 해서 많이 원기를 도와주죠. 부정적인 말을 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자꾸 이렇게 나쁜 면이 많이 보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믿지를 못하고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만 들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아주 부정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될 것이다. 말씀을 하면 그대로 됩니다. 라고 믿으면 그게 바로 믿음인데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됩니다. 백부장의 믿음 아닙니까?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죠. 그런데 부정적인 사고로 부정적인 말로 자꾸 이렇게 붙여지면 일상에서 사소한 가랑비 같은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들으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 됩니다. 혹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어떤 말들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까? 너는 참 내 희망이고 내 기쁨이야. 나의 소망이야. 뭐 이런 식의 너는 우리 집의 보배야. 뭐 이런 식의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나요? 아니면 욕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참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얘기들을 너무나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맺혀져 있는 형성되어 있는 부정적인 자아상 때문에 얼마나 자기를 부정적으로 보고 또 다른 사람들도 역시 부정적으로 보는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는 괜찮다 그러고 당신은 멋있다고 그렇게 해도 자기가 볼 때는 자기는 실패한 인간이고 도무지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열등감 아닙니까? 열등감. 열등감이라고 할 때 열자는 소력입니다. 힘이 적다는 거죠. 상대적인 열등감이죠. 상대적인 열등감. 항상 평소 살아가면서 남과 비교해서 너는 자꾸만 못하다. 너는 이런 면에서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자꾸 사소하게 가랑비 같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놓으면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자아 정체성에 아주 치명적인 결정적인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는 열등한 인간이야. 나는 모자란 사람이야. 이렇게 딱 생각해 보면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 자신이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바로 가랑비에 옷 젖는 것입니다. 옷만 젖겠습니까? 몸도 젖습니다. 가랑비에 몸 상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이런 가랑비 같은 사소한 일상에서 뻔히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것 또는 당연히 안 해야 될 줄 알면서도 하고 있는 것 이런 가랑비 같은 것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죄 문제 볼까요? 죄.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죄. 그런 것이 죄 있지 않습니까? 보통 거짓말이라든지 농담을 가장한 거짓말이라든지 음란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이 그 자체가 중요한 잘못이고 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일반화시킵니다. 일반화시켜서 뭐 남들 다 하는데 뭐 그렇게 하면서 일반화시켜버립니다. 일반화와 특성화가 있는데 왜 그런 거짓말을 하니? 이러면 사람들 다 하는 건데 뭐 이게 무슨 거짓말이냐. 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때에 하나님 나는 참 이런 죄에 너무너무 박혀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막 강렬하게 이렇게 통일하며 자복해야 될 문제를 사람은 다 죄인인데 뭐 내만 죄인이니까 다 죄인인데 이렇게 서투르게 일반화를 시켜버리면 그게 특성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사소한 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또는 남들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버리는 그런 가랑비 같은 죄악들, 이런 것들이 쌓이면 나중에 엄청난 큰 죄가 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참 이런 가랑비 같은 것 때문에 우리의 옷을 젖는 것이 몸을 상하게 하고 영혼을 상하게 하고 결국은 지옥에 가기도 하는 이런 가랑비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소한 문제에서 우리가 혹시 그 너무 간과해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것은 없지는 않습니까? 또는 마땅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카운트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중에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옷이 젖고 몸이 상할 때가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3할 5초라고 그랬죠. 40대 말 50대 초. 인생은 9회전 야구 경기와 같은데 4회 말 5회 초. 즉 40대 말 50대 초가 되어서 한풀 꺾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동안에 쌓이고 쌓였던 것들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시기라는 거죠. 암이 발생하고 갑자기 병이 생기고 갑자기 큰 사고가 나고 하는 것이 보통 4회 말 5회 초, 40대 말 50대 초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평소에 쌓이고 쌓였던 가랑비, 이런 가랑비 때문에 옷이 젖고 몸이 상하고 영혼이 상하고 육체가 무너지는 그런 때가 바로 4말 5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미리미리 알아서 가랑비에 대해서 사소한 가랑비를 그때그때 막아내는 이런 지혜와 노력과 연습이 있어야 됩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큰 여우는 눈에 잘 보입니다. 그러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는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이 실제로 작은 여우에 의해서 넘어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러스 같은 지극히 작은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 몸이 상하고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암이라고 하는 것들도 다 바이러스가 원인이죠. 이런 작은 것들, 사소한 것들, 이 사소한 가랑비가 계속 쌓이면 우리 옷을 젖게 되고 몸과 영혼을 상하게 되고 다치게 됩니다.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가랑비의 무서움, 가랑비의 두려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나의 삶에, 나의 인격에 붙어있는 이러한 사소한 가랑비가 무엇인가 한번 좀 돌아봐 줍시다. 그때그때 가랑비를 처리하시고 가랑비 때문에 옷이 젖거나 몸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방지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